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진정 배우를 꿈꾸는 사람들의 멘토 K-액팅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연극영화과에서 나오는 즉흥연기의 출제 유형에 이어서 그러면 그 즉흥연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시죠. 네, 중요하죠. 저번 시간에 각 대학 연극영화과마다 즉흥연기를 출제하는 방식이 상황이나 이미지 혹은 문장이나 단어로 나온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알고 보면 다 같은 즉흥 상황 연기일 뿐인데 학생들하고 즉흥연기 수업을 하다 보면은 상황으로 나올 때와 이미지나 그림으로 나올 때 혹은 문장이나 단어로 나올 때의 느낌이 모두 다른가 봐요. 아마 그럴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렇죠. 학생들한테는 이 즉흥연기란 개념이 꽤나 낯선 걸 테니까. 맞아요. 근데 즉흥연기가 출제되는 방식이 다르다고 본질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네. 즉흥연기는요. 항상 주어지는 과제가 있으면 상황을 설정하고 이야기의 흐름을 구성해서 즉흥적으로 연기하면 되는 거니까요. 예를 들면은 어떤 대학에서 뭐 동국대나 국민대 이런 데가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주어진 문장을 첫 대사로 해서 즉흥 연기를 하라 라고 이제 제시되는 경우가 있어요. 즉, 너 언제까지 이럴 건데 이런 식의 문장이 주어지고 아니다 내가 이렇게 감정을 놓고 하면 안 되겠구나. 너 언제까지 이럴 건데 이런 식의 문장이 주어지고 즉흥 연기를 하라고 하면은 학생들은 저 문장을 가지고 첫 대사로 하는 것까지는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배우의 연기력을 판단하는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한테 주어진 상황이나 문장을 가지고 그 상황에 몰입해서 그 말을 내 말처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상황이 몰입할 수 없는데 어떻게 배우가 되겠어요? 그리고 역할의 대사를 내 말처럼 할 수 없으면 어떻게 배우가 되겠어요? 심사위원들은 이렇게 간단한 즉흥 연기 과제만을 가지고도 여러분의 그러한 연기적인 재능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너 언제까지 이럴 건데 이 말이 첫 대사로 나올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여기서부터 연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즉, 너 언제부터 이럴 건데 여기서부터 이제 뭐 시동을 걸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죠. 너 언제까지 이럴 건데 이 말을 할 때는 이 말을 하기 전에 상황이 있었겠죠. 여태까지 무슨 일들이 있었고 지금 어떤 상황이길래 이 말을 한다. 라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 설정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뭐 밑도 끝도 없이 너 언제까지 이럴 건데 이렇게 시작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너 언제까지 이럴 건데 이렇게 짜증을 낼 수도 있고요. 야, 너 언제까지 이럴 건데? 이렇게 한심하다는 듯이 할 수도 있고요. 너 언제까지 이럴 건데? 이렇게 울먹이면서도 할 수도 있겠죠? 언제까지 이럴 건데? 뭔가 이렇게 다급하고 위험하다는 듯이 할 수도 있고요. 문장은 너 언제까지 이럴 건데 이렇고 똑같지만 이게 어떤 상황에서 누구한테 왜 이런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사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국 이 문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본질적인 것들을 파악하고 상황을 구성하고 상상하고 표현하는 게 연기죠. 단순하게 너 언제까지 이럴 건데 라고 물으면 아무 느낌이 없는 겁니다. 연기에는요. 막연한 게 있어서는 안 돼요. 항상 구체적인 무언가가 있어야만 합니다. 너 언제까지 이럴 건데 라는 말을 할 때 그 전에 무슨 일들이 있었고 지금이 어떤 상황이길래 이런 말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쵸. 예를 들면은 친한 친구의 사망 소식에 너무너무 슬퍼서 계속 우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우는 걸 달래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그 친구한테 또 언제까지 이럴 건데 라고 말을 한다면 같이 슬퍼하면서도 그 친구를 달래거나 진정시키기 위한 게 되겠죠. 혹은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뭔가 큰 잘못을 했어요. 즉 연인이 완전히 삐질 만한 일을 한 거죠. 근데 그 친구가 내 문자도 씹고 전화도 안 받아요. 안 되겠다 싶은 마음에 그 친구 집 앞에 가서 간신히 그 친구를 만났어요. 간신히 만나서 이렇게도 달래보고 저렇게도 달래보는데 그 친구가 들은 척도 안 하는 겁니다. 정말 속이 상해서 미치고 환장하고 팔딱 뛰겠죠. 내 얘기를 들을 생각도 하지 않으니까. 그럴 때 너 언제까지 이럴 건데 라는 말을 할 때 이런 경우에도 내가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아니 너 언제까지 이럴 건데 라고 길길이 지랄지랄 거리면서 말할 수도 있고요.
뭔가 절망적인 마음에서 안타까우니까 너 언제까지 이럴 건데?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손이 발이 되도록 막 무릎 꿇고 빌어갖고 너 언제까지 이럴 건데? 라고 할 수도 있죠. 네. 아니면 치사하고 더럽다는 듯이 너 언제까지 이럴 건데? 나랑 끝내고 싶냐? 내가 그렇게 잘났어? 야 진짜 재수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상황을 풀 수도 있죠. 네네. 어쨌든 주어진 문장은 너 언제까지 이럴 건데 이거이지만 이 말이 어떤 상황,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대상이 누구냐, 그리고 내가 왜 이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표현되는 방식이나 감정의 방식이 뭐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일예사 같은 경우는요, 주어진 문장들을 분석해서 말하는 사람은 누군지, 뭐 대상은 누군지, 왜 이 말을 하는지, 어떤 상황인지 등등을 추론할 수 있지만 즉흥 연기에서 주어지는 문장은요, 딸랑 한 문장 혹은 두 문장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을 내가 구체적으로 상상해서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심사위원들은요, 수동적인 연기자보다는 능동적인 연기자,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선발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럼요. 자, 그러면 너 언제까지 이럴 건데 라는 문장 대신에 이런 상황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병원에서 친한 친구의 사망 소식에 모두 슬퍼하고 있다. 이제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서야 되는데 한 친구가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계속 울고 있다.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상황이 나올 경우 여러분은 그 친구를 달래고 진정시키기 위해서 야, 너 언제까지 이럴 건데? 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뭐 문장으로 나오나 상황으로 나오나 크게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다만 상황으로 나오면 좀 더 구체적인 게 되는 거고요. 문장으로 나오면 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뭐 좀 막연하다는 차이? 네. 근데 그 막연함을 채우는 게 배우의 몫인 거죠. 즉 상황으로 나오건 문장으로 나오건 즉흥 연기에서 원하는 본질적인 부분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짧은 단어로 치환해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친구, 병원, 아니면 슬픔, 우정,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친구나 병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친구와 병원 이 두 단어로 나왔다. 그러면 병원에서 죽은 친구, 그리고 그 친구 때문에 너무너무 슬퍼하는 친구, 그런 상황을 구성해서 내가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풀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즉흥 연기가 우정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비슷한 부분일 수 있는데 너 언제까지 이럴 건데? 아 이제 그만 보내줘야지. 이런다고 걔가 돌아오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도 있죠. 혹은 즉흥 연기가 이미지나 그림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내가 말했던 상황을 이미지로 나오면 병원 십자가 한 장,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진 그림 한 장, 뭐 이럴 수가 있죠. 그러면 그런 이미지를 바탕으로 제가 위에서 말한 상황을 구성해서 즉흥 연기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까 주어진 상황을 이미지로 이렇게 딱 내가 표현하면 병원 십자가, 그 밑에 웅성거리고 있는 친구들,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반대로 병원 십자가 하나가 있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이 있는데 이걸 바탕으로 내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제시했던 그런 상황을 구성해서 연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흥 연기는요, 상황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단어나 문장 혹은 이미지나 그림으로 나와도 그걸 풀어가는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문장이나 단어, 상황, 그림이나 이미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려워하는데 어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즉흥 연기는 결국 즉흥 상황 연기니까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을 구성하거나 아니면 그 단어나 이미지를 바탕으로 떠오르는 상황을 구성하면 되는 거죠. 어쨌든 대학에서 어떤 즉흥 연기가 나오든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말한 걸 바탕으로 정리를 하면 되는 거겠죠. 대학에서 즉흥 연기를 통해서 원하는 건 여러분들의 기질을 보고자 하는 측면도 있으니까 자신 있고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자신 있고 당당하게 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개념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참 환장을 노리시죠. 자, 마지막으로 즉흥 연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했으면 하는 내용에 대해서 팁을 준다면 가급적 의자를 사용하지 마세요. 그리고 행동을 하길 바랍니다. 액션!
이래 나가야 돼요. 자꾸 의자에 앉으면 여러분들의 상황이 다 처져요. 맞아요. 가급적 의자는 사용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대학에서 의자를 구비를 안 해주는 데도 있으니까 네네. 자꾸 이제 서서 연습을 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일단 앉으면 좀 일어나기가 힘들죠. 대부분. 앉으면 그냥 엉덩이 깔고 그냥 그 상황 끝날 때까지.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 편하려고 자꾸 연기를 하는 거죠. 본인 편하려고 연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즉흥 상황 연기를 할 때 설명을 좀 하지 마세요. 그냥 상황을 보여줘야 됩니다. 맞아요. 이게 자꾸 말로 다 설명하려고 그러면 어떤 상황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도 특히 네네. 많아요. 그러니까 즉흥 상황 연기를 보고자 하는 거지 설명문을 보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즉흥 연기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일단 에너지 있게 던지십시오. 네. 생각만 하지 말고요. 상황에 나를 확 던져놓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그 상황에 던져졌기 때문에 그 다음의 말들, 내가 해야 될 말들이 저절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에너지 있게 던지잖아요. 말을 급하게 안 해도 돼요. 근데 에너지가 없으면 내가 이 말을 해놓고 내가 이렇게 포즈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쩔쩔매면서 다음 말을 자꾸 빨리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머리가 하얘지는 순간들이 오는 거죠. 즉 그렇죠.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태가 옵니다. 네, 그냥 네. 망하는 거죠. 네. 이렇게 안 되려면 내가 즉흥 상황 연기를 할 때 그 상황에 놓여져 있는 상태일 때 내가 좀 열이 오른 상태가 되도록 여러분들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주눅 들어서 하지 마세요. 진짜 꼴 보기 싫어요. 자신 있는 나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네. 자신 있는 나를 보여주려면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보일 수 있도록 훈련이 돼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이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네. 즉흥 연기 맨날 하면 맨날 생각만 해요. 즉흥 연기 이렇게 내가 상황을 주면 생각만 하고 연습은 안 해요. 이건 연습이 아니에요. 네. 연기는 띵킹이 아닙니다. 액팅! 네. 좀 알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네네. 즉흥 상황 연기를 할 때 대상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대상이 누구이냐?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말을 하겠죠. 네. 대상이 나보다 높은 사람이냐, 낮은 사람이냐, 아니면 친구냐, 엄마냐, 아니면 뭐 내 원수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네. 그리고 내가 누구냐. 이 상황 연기를 하는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누구냐? 직업은 뭔지, 신분은 뭔지, 나이대는 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내가 왜 이런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떤 상황이어서 이 말을 하는지를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상대방과 나의 관계가 무엇이냐, 원수냐, 연인이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냐, 아니면 친구냐, 직장 동료냐 등등. 이 말이라고 하는 게요, 대상에 따라서 말의 뉘앙스, 말투가 달라지잖아요. 나는 너를 좋아해라는 말을 하나를 해도 내가 원수한테 나는 너를 좋아한다고 얘기할 때하고 내 연인한테 내가 너를 좋아한다고 얘기할 때하고 다 다릅니다. 네. 이거를 알아가는 게 연기인 거죠. 그리고 그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즉흥 상황 연기를 여러분들이 연극영화과 시험장에서 볼 때 이거는 오디션이기 때문에 1분 이내, 아무리 길어도 1분 10초 정도 이내 나를 보여줘야만 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상황을 구성해야 되는 것이니만큼 네. 간결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뭐 기승전결, 발단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거 따지다가는 그냥 확 망합니다. 즉 주어진 문장이나 상황을 바탕으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상황을 구성해야 됩니다. 모든 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의 핵심, 하이라이트, 네. 내 감정의 단위들. 네.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한 장면을 길게 가져가는 것보단 한 2, 30초의 짤막짤막한 씬들이 연결되게끔 여러분들이 구성하는 게 좋아요. 즉 하나로 계속 가져가는 것보다는 감정의 단위대로 한 3, 4가지를 엮던지 아니면 어쨌든 말의 단위, 내용의 단위대로 3, 4가지를 엮던지 해서 이게 뭐 한 20초, 15초에서 20초마다 상황들이 좀 이렇게 바뀔 필요가 있어요. 네. 이것도 실제 해봐야지만 여러분들이 무슨 느낌인지 감을 잡을 텐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심사위원이 끊지 않을 경우에요. 그러면 내가 혼자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땐 여러분들 스스로가 엔딩을 마무리해 주는 게 좋아요. 네. 그러고서 이상입니다 하고 끝을 내는 게 좋죠. 그리고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뻔한 스토리 이거 아니면 좋겠죠. 네. 뻔한 거는 뭐 진짜 식상하니까. 네. 근데 이걸 또 오해하는 친구들은 그렇다고 남들하고 다른 상황을 보여준답시고 뭐 특이하게 뭐 하려고 해갖고 그래서 이제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보편적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요. 네. 연기를 되게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말도 안 되는 막 이런 특이한 상황 그런 거 하려고 그러지 말니까 튀지 못해서 안달난 사람처럼 보이면 안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교수님들은요. 독특한 상상력을 좋아해요. 네. 평범은 연기의 네네. 적이니까요. 네네. 하지만 어차피 연기적으로 표현 불가능한 걸 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맞아요. 그보다는 각각의 상황에 대한 나의 구체적이고 진실된 연기가 중요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은 연기 전공으로 지원한 것이니까요. 자, 대충 연극영화과에서 즉흥연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뭐 핵심적인 부분들만 좀 정리를 해본 거고요. 여러분들이 즉흥연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고려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연습해야만 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중요한 팁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이 좋은 배우가 되는 그 순간까지 캐릭팅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